세상은 지금 보이지 않는 열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 속에서 금속이 녹고 다시 태어나며 한 나라의 기술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공장은 바로 그 전쟁의 최전선이다. 외부에서는 단순한 공장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항공기 엔진의 심장부를 결정짓는 기술이 매일 쌓이고 있다. KF-21의 엔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한국 기술 자립의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1500도를 넘어 1600도, 나아가 1680도까지 견뎌내는 소재와 부품. 이 온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세계 최강대국조차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기술의 벽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의 시험동에서는 한 손바닥 크기의 금속이 수천 시간 동안 늘어지고 구부러지고 다시 형태를 바꾸며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 38,000시간을 버틴 시편 하나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바로 KF-21의 엔진을 지탱할 기반이 된다. 그런데 왜 가스터빈이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장비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항공 엔진의 근본은 바로 이 가스터빈 기술에서 시작된다. 발전용과 항공용은 다른 목적을 가졌지만 핵심 원리는 같다. 초고온에서 연소가 일어나고 그 폭발적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꾸는 기술. 결국 얼마나 높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가 엔진의 운명을 가른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산의 노하우가 빛을 발한다. 30년 동안 축적된 소재 데이터베이스, 400여 대의 크리프 시험기, 국내 최대 규모의 3D 프린터 설비. 이것은 단순한 산업 인프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항공기 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기술의 성벽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소재와 설계를 철저히 감춘다. 그렇기에 한국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이 벽을 넘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 그 벽의 균열이 창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가스터빈의 열은 금속을 녹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한계를 시험한다. 창원의 연구원들은 하루 24시간, 365일 시험기 앞을 떠나지 않는다. 금속이 변형되는 시간, 균열이 생기는 순간 그 모든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한다. 그것이 바로 엔진의 생명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들의 땀방울이 쌓여 만들어지는 기술력은 단순한 산업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부품 수입국이 아니다. 창원에서 만들어지는 기술 하나하나가 항공우주 시대의 토대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스터빈이 있다. 앞으로 이 공장이 어떻게 한국형 엔진의 핵심으로 진화해가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자.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정문을 지나면 마치 거대한 도시 하나가 눈앞에 펼쳐진 듯한 광경이 나타난다. 이곳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다.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금속기술의 요새이자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 매일 반복되는 실험실이다. 12개의 축구장을 합친 규모의 생산 라인, 10층 높이의 시험동, 그리고 207대의 크리프 시험기가 끊임없이 금속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 그중 한 대의 화면에는 38,096시간이라는 숫자가 떠 있다. 그 숫자는 곧 한 소재가 1587일 동안 고열과 하중을 버텨왔다는 의미였다. 이 시험기의 안에는 손바닥만 한 금속 시험편이 있다. 그것은 이미 인간의 인내를 넘어선 존재다. 매일같이 늘어나고 구부러지고 다시 식으며 새로운 데이터를 남긴다. 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미래의 항공 엔진을 만든다. 두산의 연구진은 이 과정을 단순히 시험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진화의 기록이다. 금속이 어떻게 열과 압력에 반응하는지 그 데이터가 바로 엔진의 생명 곡선을 그려내기 때문이다. 창원연구소는 이미 국내 모든 시험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정부연구소, 대학, 민간기업을 모두 합쳐도 그 절반이 이곳에 모여있는 셈이다. 그만큼 두산은 가스터빈 소재 기술에 집중해왔다. 그리고 이 노하우는 곧 항공엔진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KF-21의 개발팀은 이곳의 소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엔진의 핵심 부품을 검증하고 있다. 1500도를 넘는 열, 초고속 회전, 미세한 균열까지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 이 모든 것은 발전용과 항공용을 구분짓지 않는다. 단지 극한의 신뢰성을 향한 공통된 목표만 존재할 뿐이다. 연구소의 외벽에는 수십 년간 시험을 거친 금속 샘플들이 진열되어 있다. 은색, 갈색, 회색, 각기 다른 온도와 압력을 견뎌낸 금속의 색이 그 자체로 기술의 연대기를 보여준다. 이들은 단지 실험의 부산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립형 엔진을 향해 걸어온 길의 증거다. 두산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20년 넘게 쌓아왔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소재 DB다. 이 데이터가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항공기용 엔진의 부품조차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동훈 항공엔진 개발팀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원자력 시절부터 이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외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건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한국의 엔진은 한국의 데이터로만 완성될 수 있다. 그것이 두산이 이토록 집요하게 소재 실험을 이어가는 이유다. 공장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금속의 숨결이 느껴진다. 진공유 도용 회로가 고순도 합금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초정밀한 조합이 이루어진다. 오차는 0.01% 이내, 단 한 번의 불균형도 허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작은 불균형 하나가 엔진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금속의 반응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한 조각의 합금이 완성될 때마다 미세한 색 변화까지 기록한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아닌 금속의 언어를 해독하는 과정과 같다. 이제 두산의 창원 공장은 단순한 제조시설이 아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기술의 심장부이자 KF-21의 숨결이 시작되는 실험실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부품, 하나의 데이터가 한국의 하늘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스터빈의 기술은 숫자로만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창원 시험동의 깊은 곳, 일정한 진동음과 열기의 파도 속에서 38,096시간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금속이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크리프 시험은 고온과 하중을 동시에 가하며 소재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손바닥만한 시험편이지만 그 안에는 미래의 엔진이 담겨 있다. 1587일 동안 이어진 실험의 끝에서 금속이 보여준 미세한 변화 하나가 곧 항공 엔진의 내구성을 좌우한다. 시험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금속의 생명력을 끌어내는 시간의 통로다. 온도 1500도, 압력 수백 기압.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금속은 변하지 않기 위해 버틴다. 창원의 연구원들은 이 과정을 금속의 인내라 부른다. 오랜 시간 열을 견디며 미세하게 늘어나고 다시 수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금속의 조직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이 바로 고온 부품의 핵심 비밀이다. 아무리 강한 합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쌓인다. 그 피로를 어떻게 분산시키느냐가 기술력의 차이다. 두산은 이 과정을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크리프 시험기는 207대가 24시간 가동된다. 각 시험기의 온도, 압력, 변형률은 초 단위로 기록된다. 그 데이터는 다시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패턴을 추적한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가 바로 30년간 이어진 국가 유일의 소재 데이터베이스다. 해외 기업이라면 수백억 원을 들여도 얻지 못할 정보의 집합체다. 두산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 1500도를 넘어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는 KF-21을 비롯한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목표다. 가스터빈의 내부 부품들은 단순히 열에 강한 금속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부는 공기가 흐르도록 설계되어 냉각이 가능해야 하고 외부는 세라믹 코팅으로 보호된다. 냉각 구조와 코팅의 조합은 국가 전략 기술로 분류되어 해외 이전이 불가능하다. 즉, 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독립적인 항공 엔진 제작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금의 두산은 바로 그 벽을 하나씩 허물고 있다. 창원 공장의 실험실 안에서 엔지니어들은 현미경 아래 미세한 금속 표면을 관찰한다. 금속 내부의 균열 하나, 미세한 공극 하나가 전체 구조의 생명을 결정한다. 그들은 눈으로, 손끝으로, 심지어 소리로 금속의 상태를 감지한다. 열이 퍼질 때 나는 미묘한 진동음, 금속이 변형될 때의 울림.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언어다. 그렇게 쌓인 경험과 데이터가 합쳐져 KF-21 엔진의 소재 연구로 이어진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버티는 금속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금속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다. 1680도라는 극한의 세계에서 금속은 살아있어야 한다. 그 온도는 이미 자연의 한계를 넘는다. 하지만 창원의 엔지니어들은 그 불가능을 실험으로 현실로 바꾸고 있다. 3만 시간이 넘는 실험, 수천 번의 실패, 그리고 단 한 번의 성공.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상에 보여줄 진짜 기술의 얼굴이다. 창원 공장의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금속 적층 제조, 즉 3D 프린팅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단순한 프린터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금속이 층층이 쌓이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초정밀 레이저가 고온에서 금속 분말을 녹여 도포하고 다시 식히는 과정을 반복한다. 한 층의 두께는 0.1mm. 종이보다 얇은 층이 수천 번 쌓여 하나의 부품이 완성된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부품은 단순한 실험용이 아니라 실제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 엔진의 핵심 구성 요소로 사용된다. 적층 제조의 장점은 단순하다. 기존의 절삭 가공으로는 불가능했던 내부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금속 안에 직접 설계할 수 있다. 연소기 부품의 단면을 보면 마치 찜기처럼 미세한 바늘구멍이 뚫려 있고 그 사이로 공기가 흐른다. 이 미세한 통로 덕분에 엔진은
1600도의 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과거에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십 개의 부품을 용접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프린팅으로 완성할 수 있다. 그만큼 정밀도와 효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두산은 2017년에 처음으로 이 금속 3D 프린터를 도입했다. 지금은 8대의 설비가 풀가동 중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설비로 가스터빈뿐 아니라 항공우주와 방산 부품에도 활용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미사일 추진체와 항공기 엔진 덕트 제작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은 단순히 생산 방식의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특히 항공엔진은 수천 개의 부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적층 제조를 통해 부품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엔진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연료 효율은 높아진다. 공장의 적층 제조실안은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감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장비 앞에 서서 미세한 변화에 집중한다. 레이저의 움직임 하나, 분말의 분사 속도 하나가 결과를 바꾼다. 그들은 3D 프린터를 미세한 용광로라고 부른다. 금속이 녹고 식으며 다시 형태를 바꾸는 순간 새로운 구조가 태어난다. 이 기술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 손에 꼽힌다.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올랐다. 완성된 부품의 단면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내부에는 수백 개의 미세한 공기 통로가 설계되어 있다. 공기가 흘러가며 금속을 식히고 동시에 열을 분산시킨다. 이 모든 것이 3D 프린터 한 대 안에서 이뤄진다.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단순히 생산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앞으로 항공엔진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세계는 지금 금속 3D 프린팅을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GE,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미쓰비시는 이미 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이 그 경쟁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창원에서 축적된 기술력은 곧 한국형 엔진의 핵심 설계로 연결되고 있다. 금속의 한 층 한 층이 쌓이는 동안 한국의 자존심도 함께 쌓여가고 있었다. 창원의 시험동을 나서면 거대한 가스터빈이 눈에 들어온다. 보령신 복합발전소에 설치될 380메가와트급 초대형 가스터빈이었다. 이 거대한 금속의 괴물은 한눈에 봐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긴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시선은 그 외형보다 내부에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발전용 가스터빈 안에 담긴 기술이 바로 항공엔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발전용과 항공용은 쓰임이 다르지만 기술의 뿌리는 같다. 연소, 냉각, 회전, 내열, 네 가지의 핵심 요소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가스터빈은 전격부하 성능시험, FSFL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된다. 실제 발전소와 동일한 조건에서 최대 속도와 출력으로 운전하며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검증하는 과정이다. 창원 시험동에서는 3,000개 이상의 센서가 가스터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온도, 진동, 압력, 회전수, 그리고 미세한 이 시험은 오직 원제조사 OEM만이 수행할 수 있다. 두산이 이 기술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곧 한국이 독자적인 엔진 시험평가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실제로 항공용 엔진은 가망인증, 버드 스트라이크, 연소 안정성 등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직 발전용 시험동에서 직접 항공엔진을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 시험 기술 자체는 그대로 활용 가능하다. 창원에서 발전용 엔진을 시험하며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는 곧 항공용 엔진으로 이전될 수 있다. 남삼식 GT 테스트 기술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3,000개 센서로 측정하는 시험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의 해부학입니다. 그 말처럼 발전용 시험은 단순히 산업의 과정이 아니라 항공기 엔진 개발의 예행 연습인 셈이다. 두산은 발전소용 가스터빈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술은 이미 하늘을 향하고 있다. 발전소의 엔진이 지상에서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항공기 엔진은 하늘에서 추진력을 만든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제어하고 극한의 열 속에서도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기술은 한 몸이다. 창원의 기술진들은 이 공통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스터빈을 하늘로 향하는 첫 엔진이라 부른다. 실제 KF-21의 엔진 개발 과정에서도 창원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연소기 부품의 내열성 시험과 냉각 구조 설계는 두산의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했다. 창원에서 확보한 가스터빈 냉각 기술이
그대로 항공용 엔진의 냉각 통로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 발전소의 엔진에서 얻은 경험이 전투기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철저한 연결. 그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진화다. 이제 두산의 공장은 단순히 에너지 기업의 시설이 아니다. 그것은 항공우주 기술의 실험실이며 한국형 전투기의 심장이 뛰는 곳이다. 발전소의 가스터빈이 항공엔진으로 진화하고 시험 데이터가 가망 기술로 이어진다. 창원은 더 이상 산업단지가 아니다. 이곳은 하늘을 향한 도전의 시작점이다. 발전과 비행, 두 개의 세계가 하나의 엔진으로 이어지는 순간 한국은 진정한 기술 독립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시선은 1680도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항공엔진 개발을 준비 중이다. 이는 단순히 온도의 상승이 아니라 기술 문명의 진화다. 1500도에서 1680도로의 도약은 금속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의 도전이며 바로 그 기술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출발점이 된다.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지금 한국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1680도의 온도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열 속에서는 대부분의 합금이 녹아내리고 구조는 순식간에 붕괴된다. 그러나 두산의 엔지니어들은 이 한계를 깨기 위해 금속의 내부 구조부터 바꾸고 있다. 나노 단위의 결정립 제어, 세라믹, 복합 코팅, 냉각 채널 최적화, 이 세 가지 기술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다. 냉각 기술은 특히 핵심이다. 공기가 일정한 패턴으로 흐르며 금속 내부를 식히도록 설계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다. 그것이 바로 두산이 강조하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다. 한국의 엔진 기술은 아직 완전한 자립 단계에 이르진 않았다. 하지만 창원에서의 진전은 분명하다. 항공용 터빈 블레이드의 내열 시험, 고온 압금의 산화 내구성, 세라믹 코팅의 열 충격 실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화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축한 항공엔진 시험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한국은 드디어 독자형 전투기 엔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직접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1680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자신을 증명하는 온도다. 일본은 1550도, 유럽은 1650도 수준의 엔진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 경계를 넘으려 한다. 창원에서 만들어진 가스터빈의 부품 하나하나가 그 실험의 산 증거다. 두산의 연구원들은 밤을 새워 실험 데이터를 확인하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다시 설계를 수정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금속의 언어를 배워간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KF-21은 이미 외형적으로 완성된 전투기지만 진짜 싸움은 엔진 안에서 벌어진다. 두산이 만들어내는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엔진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창원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한국 기술 독립의 상징이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시대는 끝났다. 금속은 녹았지만 의지는 더 단단해졌다. 두산의 엔지니어들은 오늘도 1680도의 그 불길은 단지 엔진을 달구는 열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불꽃이다. 그리고 그 불꽃이 타오르는 한국의 하늘은 결코 식지 않을 것이다.